네, 안녕하세요.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치형 발표를 위한 백포트 예정이라는 제목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를 사랑하고 깃허브를 매우 사랑하는 개발자 강시온이라고 하고요. 현재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다들 그 오리 그림 잘 그리셨나요? 네, 저희 회사에서 후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GPU 서버에 저희 제품 위에 올라가서 현재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현재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저는 클라우드옵스 그리고 백엔드 챕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개발업계에 기여하는 좋은 오픈소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원사니까 제품 로고 박아도 되겠죠? 네, 저희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왜 백포트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 저희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띄워놨고요. 혹시 그 설치형 제품 만들고 계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있으실까요? 설치형 제품 만들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네,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긴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실 줄 몰랐고 실제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주로 웹 서비스나 실시간 배포되는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저희는 GPU를 가상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도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리 도구라는 제품의 특성상 그리고 주 고객층의 특성상 저희는 폐쇄형으로 설치형의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그 특성 때문에 백포트가 필요해졌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GPU에 특화된 쿠버네티스 같은 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 버전 흐름을 따르는 배포랑 다르게 지원 기간을 보통 이제 기업과의 계약 단위로 하거나 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먼저 크게 차이점을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완전 이렇게 갈라지진 않지만 그냥 차이점 조금 비교해 보려고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고요. 클라우드 배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저가 항상 아무래도 최신 버전을 배포된 걸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점진적인 배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배포 주기에서의 차이를 좀 많이 가집니다. 이 배포 주기는 새로운 버전을 만든 릴리즈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에게 전달된 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원할 때 항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문제로 제품을 만든 사람의 허가나 그런 사람의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 번째 차이점으로 수동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공자가 중앙에서 버전을 올리는 게 아니고 각각 고객이 업그레이드 필요한 시점에 수동으로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인지하고 다음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포트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백포트란 이제 새로운 버전에 있는 작업, 새롭게 개발된 내용을 이제 이전 버전에 포팅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최근에 흔한 브랜치 관리 형태의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하시죠. 배포되는 버전은 메인 브랜치에서 나가고 있는 보통 트리가 되게 되고요. 배포되고 있는 버전이 보통 한 가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변경 사항을 이전 버전으로 가져와주는 백포트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2.0 버전도 배포가 나가고 있고 2.1 버전도 배포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메인 브랜치는 2.2 버전을 만들고 있겠죠? 이전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릴리즈 브랜치를 따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빈님이 매우 치명적인 버그나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바로 수정을 해서 이제 머지가 돼서 매우 뿌듯한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그 변경 사항이 이제 그럼 메인 브랜치에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가 나가려면 이 그림 기준으로는 2.2 버전에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2.0 버전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버전까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까요?
마이너 버전이 바뀐 만큼 제품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버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들 회사에 그래서 레거시로 남아있는 도구들 많잖아요. 이게 쉽게 버전을 올리는 게 이제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항상 올리는 건 선택지가 크게 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고객이 특정한 버전만 구매한 경우라면 새로운 버전을 구매해야 되는 뭐 비용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저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방금 변경한 사항이 2.2 버전에 반영이 될 예정이지만 2.2 버전이 배포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만약에 뭐 6개월 뒤에 릴리즈가 나간다고 하면 모든 고객이 그 버그를 계속 6개월 동안 겪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피처가 아닌 버그 픽스라던가 아니면 보안적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변경 사항을 최신 버전만 포함하는 게 아닌 하위 버전들의 사용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방금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알기 쉬운 예시로 이 그림은 파이썬의 버전 관리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저 빨간색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이썬 최신 버전이 우리가 메인 브랜치에서 3.11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3.11 버전을 메인 브랜치에서 개발하고 있던 도중에 버그를 발견했고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용자들이 파이썬 3.11로 바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빨간 네모 박스와 같이 3.11 버전에서 수정했던 버그 픽스나 시큐리티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3.9 버전, 3.10 버전에서도 백포트에서 이를 각각 3.9.7 그리고 3.10.1 버전으로 각각 다시 배포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3.9.7, 3.9.8, 3.9.9 등등 쭉쭉쭉 다른 버전 이후 버전들도 다 동일한 이유로 배포된 버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를 할 때 패치 버전은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버그 픽스나 그 시큐리티 업데이트, 백포트를 통해서 지정된 내역들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큰 비용 없이 패치 버전은 좀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좀 백포트의 필요성이 많이 와 닿으셨을까요? 이제 이게 실제 저희 회사의 사례인데요. 저희는 6개월마다 릴리즈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버그 픽스가 된 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받아보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총 4개의 그러니까 6개월마다 2년이니 총 4개의 버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관리되는 버전이 3개 정도였죠. 근데 저희는 4개라서 더 많은 백포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포트를 자동화하려고 어떻게 조금 삽질을 좀 해봤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백포트를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진행을 했어요. PR이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되면 백포트와 릴리즈 브랜치에 가서 해당 커밋을 체리픽으로 땡겨온 후에 새로운 PR을 만들어서 머지를 합니다. 백포트 대상이 사실 1개라면 괜찮겠지만 이제 릴리즈 버전은 저희가 이전 3개까지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작업을 똑같이 3번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매우 귀찮고 특히 이제 그 체리픽이 깃에서 막 엄청 자주 쓰는 명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낯선 개발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 과정을 원클릭으로 좀 자동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림인데 뭐 어지럽죠.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먼저 PR을 작성할 때 해당 백포트 대상이 될 마일스톤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백포트 할 필요가 없다면 현재 버전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해당 PR이 머지가 되고 나면 GitHub 액션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커밋 메시지에 포함된 PR 넘버를 보고 해당 PR에 지정된 마일스톤 정보를 파싱해와서 해당 릴리즈 브랜치에 가서 체리픽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실제 사진으로 봐볼까요? 이 사진처럼 이제 PR에 마일스톤을 설정합니다. 제가 24.03로 설정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24.03부터 이후 버전들의 모두 백포트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동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봇이 작성한 PR이고요. 해당 PR이 머진된 후에는 사진과 같이
릴리즈 브랜치를 타겟으로 하는 PR의 표시 자동 생성하고 CI를 자동으로 확인한 후에 머지하는 과정까지를 자동으로 전부 수행합니다. 이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는 백포트를 했을 때 그 백포트 커밋이 어디서 온 거인지 몰라서 몇 버전에서 온 건지 좀 알기가 힘들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고객사의 배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버그가 어떤 버전에서 해결된지를 바로 알아야 특정 버전에 이제 고객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버전까지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를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커밋 부터의 해당 변경 사항이 어디 버전에서 넘어온 것인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남겨주도록 했습니다. 네, 이 자동화가 되고 나서 이제 개발자들은 자신의 PR 머지 후에 일일이 릴리즈 브랜치에 체리픽을 하지 않아도 되게 좀 편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포트를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네, 근데 그 전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고요. 한계점이 좀 있었는데 모든 게 아름답게 해결됐으면 좋았겠지만 첫 번째는 체리픽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컨플릭트가 발생해서 실패하게 된 건데 그 릴리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향으로만 변경사항을 가져오는데 왜 컨플릭이 발생할까요? 크게는 깃이 파일을 add하거나 delete하거나 modify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파일이 add되지 않은 상태에서 modify에 관련된 커밋을 넣으려고 하면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한계점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전에 놓친 백포트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odify 백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사실 그 add에 관한 커밋도 백포트가 사실 됐어야 하는 거겠죠. 아니면 modify 백포트를 할 필요가 없거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누락된 걸 잡아주는 의미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백포트가 이제 백포트는 성공을 했는데 백포트를 하고 나서 이제 CI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동으로 머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깨진 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경우 PR이 그냥 머지가 안 되고 남아있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PR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방치된 PR들이거든요. 이제 아무도 안 보고 버려져 있는 PR들인데 이럴 때 이제 PR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곳에 코멘트를 통해서 원 작성자를 호출해서 해당 코드를 수정해서 직접 머지하도록 개선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드를 일부분만 백포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PR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작성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 있으니 뭐 피처 개발하면서 자잘한 버그는 같이 픽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버전에 이제 버그 픽스만 백포트가 돼야 되는데 피처가 같은 PR이 있으면 같이 백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쪼개는 게 자동화가 되기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동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조금 한계였고요. 마지막으로 백포트 자체를 좀 줄이려는 노력도 해봤어요. 이제 백포트를 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버그가 없는 코드를 만든다. 두 번째는 유저가 항상 최신 버전만 쓰도록 만든다. 둘 다 말이 안 되죠. 버그가 없는 코드를 만드는 건 사실 모두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달성이라고 치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항상 최신 버전을 쓰도록 만드는 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릴리즈 주기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거였어요. 저희는 아까 6개월마다 배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저가 항상 최신 버전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이야기했듯이 버전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 릴리즈 주기를 조금 짧게 가져가면 그만큼 영향을 가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진처럼 저희가 원래 6개월마다 릴리즈했는데 이번에 12월에도 릴리즈 찍기로 했고 1월에는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릴리즈 주기를 조금 더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릴리즈를 맨날 찍으면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그
특정 버전 단위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버전은 완벽히 완성이 된 상태로 배포가 나가야 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릴리즈 주기를 빨리 가져가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새 버전을 쓰려고 하는 경우에도 버그 픽스가 반영된 버전을 기다리는 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릴리즈를 자주 하게 되면 뭐 어차피 곧 릴리즈 될 건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새로운 버전 기다리지 싶으면 이제 백포트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해당 QR코드는 저희 제품이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 구현체 코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